정리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배터리, 제약바이오, 로봇과 같은 업종들은. 안녕하세요, 눈쌤. 네, 안녕하세요. 네, 2026년 상반기가 오늘로써 마지막 날인데요.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상당히 힘들었던 장세 같아요. 상반기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훈훈한 경제학교가 채널 개설한 지 5개월이 됐는데요. 5개월 첫 번째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주, 대형주, 스윙 투자만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외쳤었고요. 반대로 코스닥, 소형주, 제약바이오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대형주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소형주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형주와 소형주의 주가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6년 기준으로 대형주의 포인트는 현재 9,600포인트인데요. 시가는 4,388포인트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도 약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승률로 따지면 약 1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절대 소형주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소형주는 시작가가 2,521포인트, 그리고 종가가 그거보다 아래인 2,302포인트, 그래서 무려 마이너스 8%나 아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와 소형주와의 수익률 차이가 100% 이상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대형주 장세고, 이 대세 상승장이 끝나게 된다면 언젠가 소형주들이 테마주 장세로 오르는 날이 오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방송을 해드릴 거고, 현재는 2026년 끝날 때까지도 이 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실적주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의 현재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4,000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수없이 드렸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오늘도 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연봉상 보면 무려 183포인트, 12만원짜리가 현재 기준으로 34만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실적은 100조가 넘었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시면은 2025년도에 매출액이 2026년 추정치가 2배 이상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요. 저희가 시수제재차 종목선정법에서 매출의 성장성과 영업이익의 성장성 두 가지를 반드시 보고 있죠. 보시면은 2024년에서 2025년도까지는 약 5%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약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3조 6,100억 원인데 26년에는 그거보다 무려 약 8배 정도 상승한 366조 4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업이익 성장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영업이익률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13%였던 영업이익률이 무려 현재는 50%대입니다. 한편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80%에 입박하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주가 상승도 거기에 따라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닉스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갈 때는 약 15% 상승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갈 땐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역시 47조에서 2026년에는 267조로 5배 이상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은 무려 76.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수제재차 종목분석법에서 재무제표로서는 완벽한 종목이기 때문에 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 거기에 비해서 저는 올해 내내 코스닥은 여전히 비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같은 업종 내에서 PBR만 비교를 해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로봇, 배터리 이런 종목들은 PBR이 10배에서 20배 이상 비싼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지표로 비교해 가면서 내가 앞으로도 실적주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윙 투자. 결국엔 현재 같은 대세 상승장 속에서는 단타가 아닌 스윙 투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10만원대였었던 하이닉스가 2년 만에 300만원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렇게 30배가 오르는 동안 매매를 통해서는 이런 수익률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실적주들은 중장기 투자, 스윙 투자만이 정답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올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코스닥, 소형주, 제약바이오 투자하지 말아였습니다. 코스피가 103% 오른 것에 비해서 2026년 코스닥은 심지어 마이너스 0.56%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8%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수익률 차이가 무려 100% 이상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형주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대로 앞서 올해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8%, 대형주가 110% 상승할 때 소형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라는 것도 강조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는 물린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초보자들은 절대 제약바이오 투자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2024년과 2025년과 같은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 장세가 오기 전까진 절대 제약바이오가 싸다고 접근하다간 큰 손실을 또 겪을 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1월 달에 198만 원이던 게 최저점 122만 원까지 무려 45%가 폭락하고 현재 10% 정도 올라와서 140만 원에 그치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과 같은 경우도 56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약 35%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 시총 5위인 코오롱 티슈진 역시 2026년 5월 달에 14만 9천 원을 기록한 이후로 현재는 30% 이상 하락해서 10만 원대가 깨진 상태입니다. 여기 제약바이오 주도주라고 정리해놓은 어떤 것을 눌러봐도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바이오의 종목의 문제가 아닌 업종의 문제, 결국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현재 반도체 장세 그리고 금리 인상의 리스크가 있는 장세에서는 절대 상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저희 훈훈한 경제학교의 방향성인 탑다운 투자에서는 반드시 주도주 업종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현재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절대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장세가 오게 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현재 있는 보유 종목 정도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2026년 상반기에는 역시나 주도주인 반도체, 실적주, 대형주, 스윙 투자만이 정답이었다. 그리고 그 기조는 하반기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훈훈한 경제학교의 구호인 주도업종의 실적주, 대형주, 스윙 투자 그대로만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투자하지 마라 해도 반도체 소부장만 코스닥 70인의 종목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내일이 또 코스닥 30주년이잖아요. 하반기에도 이 흐름 유지될까요? 네, 제가 지난번 특별방송을 통해서 코스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었죠. 코스피는 여전히 싸고 코스닥은 여전히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에서 투자할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밖에 없다, 스윙 투자가 정답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중대형주라고 한 거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들어가 하나 정도만 더 본다면 화장품 실적주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어제 8% 급등할 땐 3달 내내 반토막난 종목들이 수록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까지도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다시 뱉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인 알테오젠 마이너스 2%, 에코프로 마이너스 6.6%, 3위인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6%, 코스닥 제약바이오인 코오롱 티슈진 마이너스 2%, 리가캠바이오 마이너스 5%,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은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소부장인 주성 엔지니어링은 플러스 14%, 원익 IPS는 플러스 6.9%,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PSK 홀딩스, 테크잉 등 코스닥에서 그나마 반도체인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하거나 최소한 보합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역시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 리밸런스 이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7월 1일자로 30주년을 맞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육성책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설사 어제 발표된 서남권에 향후 1000조를 투자하겠다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역시 물론 반도체 소부장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코스닥 전반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계속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을 굳이 해야겠다면 코스닥 승강제 70위권 이내의 종목들로 구성을 하되 1조 이상의 종목들은 70위권 안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코스닥에서는 1조 이상의 종목들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코스닥 종목은 아예 하지 말고 무조건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대형주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아티스트 채널에서 운영하시는 매수 매도방 상반기 수익률도 400% 가깝잖아요. 어떤 종목들로 주로 수익을 내셨어요? 우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총 시드 대비해서의 400%는 아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달 수익 낸 종목들의 합계인 수익률 그리고 손절한 종목들의 손실률을 빼고 난 결과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13종목 수익, 3종목 손절해서 67%, 2월 달에는 78%, 3월 달에는 68%, 4월 달에는 108%, 5월 달에는 54%, 6월 달에는 83%인데요. 이것만 봐도 4월 달 수익률이 100%가 넘었다는 건 당연히 4월 달 장세가 가장 쉬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대로 5월 달 수익률이 가장 낮은 편이죠. 이렇게 5월 수익률이 낮다는 것만 봐도 5월이 가장 어려운 장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익 낸 종목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올해는 반도체에서 큰 수익을 냈다. 1월 달에도 수익 낸 반도체 업종들만 열거를 해드리면 제주반도체, 세미파이브,
ISC, 하나마이크론, DI, 동진세미캠, 고영 이렇게 반도체 종목만 무려 7종목이나 수익을 냈고요. 2월 달에도 세미파이브, 고영,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4종목, 3월 달에는 세미파이브, 동진세미캠, 버니바이테스, SK하이닉스, 대덕전자, HPSP 이렇게 총 6종목, 4월 달에 4종목, 5월 달에 3종목, 6월 달에도 3종목 이렇게 역시나 수익 낸 모든 종목들의 절반 이상이 다 반도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1월 달부터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고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드렸고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매수매도방의 결과를 봐도 역시나 올해는 반도체 장세였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정도까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그리고 대응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집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뷰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엎치락뒤치락을 하겠지만 결국엔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차지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굳건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역시나 반도체 100%의 퓨어한 그룹인 SK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그 당시에도 ADR 상장에 대한 호재가 재료로서 워낙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방송 촬영한 이후로도 무려 40% 가까이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98만 원 정도를 터치하고 현재 10% 정도 내려온 가격이긴 하지만 저희 매수매도방에서도 25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1순위로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시나 반도체 장세는 내년 초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반도체의 고점 시그널은 당연히 실적 훼손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선행지표로 알 수 있는 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제가 5월 달부터 워낙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헤드앤숄더 형태의 넥라인 이탈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6월에 하락 추세로 가고 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라는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됐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의 하단의 저항에서 조금씩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점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헤드앤숄더 형태를 그려보면 지난 6월 초의 바닥인 12,200선까지 떨어졌다 다시 반등 이후에 이 넥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셔야 되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나스닥의 차트를 살펴보면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앞서서 넥라인을 이탈한 하락이 나온 이후에 현재 강보합으로 버티고 있지만 메모리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끝나지 않은 미국, 이란의 혈전 등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악재로 인해서 7월 실적 시즌에 유의미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하락 강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미국의 성장주들은 이미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애플을 비롯해서 고점 대비 20-30% 정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대세 상승장의 후반기 쪽에 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는 이런 나스닥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고점 시그널 전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코스닥 업종들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이룰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무조건 주도주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은 다만 삼성전자와 닉스가 횡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반등하는 정도의 역할로 수익을 내고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외 업종들은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역시나 남은 하반기에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배터리, 제약바이오, 로봇과 같은 업종들은 현재 3개월 동안 반토막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추세 상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그 비중을 현금 확보를 하던지 반도체로 비중을 옮기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남은 2026년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추가적인 전략은 훈훈한 경제학교의 중급 강의 그리고 주식아티스트의 종목 선정법과 함께 준비하신다면 남은 2026년에도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